이번 협상으로 반도체 품목관세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다음 달 중순 나오는 미국의 반도체 무역 확장법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메모리인 HBM4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을 완료해 고객사에 샘플을 보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2분기 메모리 실적 부진을 유발한 재고자산 충당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재무정책 때문이었다며 3분기에는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오전에 지금 듣고 왔는데 말이죠. 지금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측이 내놓은 입장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삼성은 오늘 오전 발표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일단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논의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특히 8월 중순 발표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 한미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미국 상무부에는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PC 등 완제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삼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적시했다고 밝히면서 추후에 반도체 관세를 매기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좀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이기 때문에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HBM이 지금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했느냐가 사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인데 이번엔 좀 확실한 대답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뭐 매 분기 나오는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컨콜에서는 좀 삼성이 HBM에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HBM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30% 늘었고 그동안 수율 문제를 겪었던 HBM3E의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80% 후반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HBM3E 비중이 거의 90% 후반을 넘을 것이라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HBM4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원시나노 공정으로 개발해서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고객사라고 하면 보통 엔비디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HBM4는 일단 설계를 최적화해서 HBM3E 대비해서 성능과 효율을 크게 개선했다면서 내년에는 HBM4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수요에 맞춰서 적기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HBM3E의 수익성은 예상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AI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수익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HBM4 개발에 더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수정 공시를 통해서 23조 원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의 대상이 테슬라다 이렇게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추가 수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파운드리 사업부가 매분기 거의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네. 다행히도 이번에 테슬라 수주를 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테슬라 계약을 기점으로 향후 대형 고객의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이 전망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은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서 공장 가동이 좀 불투명했는데 이번 테슬라 유치로 앞으로 새로운 고객 유치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 내 빅테크 고객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테슬라의 AI 칩인 AI6는 2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되는데 삼성이 이 2나노 공정 경쟁력을 입증을 한다면 향후 대형 고객사 수주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공정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앞으로 이 글로벌 고객을 유치를 해서 파운드리의 실적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하고 있는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600도 2나노 공정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성능이 지금 대폭 개선됐기 때문에 내년 초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대형 M&A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M&A에 대한 전망은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추가 M&A에 대해서 좀 넌지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삼성은 AI와 공조, 로봇 같은 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M&A를 계속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말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기업, 또 공조 기업인 플렉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젤스 같은 이런 여러 인수합병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겠다면서 AI나 메디텍, 전장 등 새로운 성장 분야의 후보 업체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나 또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슷한 분야 업체들을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또 삼성은 올해 상반기에만 약 1,700억 원 이상 벤처 투자를 했다고 강조를 했는데 미래 신기술 확보나 우수 기술업체 발굴을 위해서 벤처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지난 29일에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 삼성 계열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뉴 삼성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하만과 같은 초대형 M&A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 홍원표 기자와 알아봤습니다.